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이 처리를 위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여야가 이 중재안을 놓고 오늘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략 전술을 점검합니다.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소위 성상납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협의를 하겠다. 검수완박이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놓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 중심으로 의원총회가 굴러갑니다.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선 의원 중심이고 또 초선 의원들이 지금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하더라도 다선 의원들이 중재안, 수정안을 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정치적 경륜이 있는 다선 의원들의 중재안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의원들보다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언제나 이게 지금 운동권 분위기라는 건데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초선 의원, 철험회 소속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10명 가까이 되는 이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1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10명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특히 의원총회가 가장 중요한데 이상민 민주당의 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외부로 발표는 당 지도부에서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민주당의 오랜 어떤 이 의원총회의 분위기입니다. 소위 강성들이 그 강성도 지역구 의원도 아닙니다. 초선 의원 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장섭니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중진들은 뒤에 묻히는 언제나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권의 형태입니다. 이게 자신들은 선명하다, 강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주류 행태,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폭로를 한 거죠. 소위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10명 가까이 이 철험회라고 하는 것이 검수완박을 윽박지르듯이 밀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 철험회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하는 말들이 청와대 출신, 문재인 청와대 사람이 20명이 검수완박이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의원들을 사실상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철험회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개혁을 목표로 해서 초선 의원들 한 10명이 지난 2020년에 만든 단체입니다. 최광욱, 황운하, 민형배, 이번에 지금 탈당한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들으시면 모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 전체를 검수완박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광욱, 김남국, 김용민 뭐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김남국.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모르는 변호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형배의 이 위장 탈당이 국민들에게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지금 의원들이 서서히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정치적인 부담입니다. 아마 지금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지금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그 와중에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어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 처리를 해서 법사위 본회의로 올리겠다라고 한 것을 일단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재안을 협의를 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이 4월 안에 이 지금 국회를 통과시키겠다 법안을 이러고 있는 게 민주당도 부담이니까 이걸 좀 연장을 하자. 연장을 하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시간을 달라. 대신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협의를 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좀 바꾸자. 지금 금수완박 법안 나와 있는 법안이 법리가 너무나 허술하다고 하는 것이죠.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주면 이 경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안 수사는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검찰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라는 데서부터 또 국민의힘 검찰 쪽에서는 아예 지금의 이 법안은 안 되고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되 검찰 수사로 인한 그 뭐 인권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법안을 차라리 만들어서 보완을 하자. 이 지금 굉장히 폭넓게 여러 가지 중재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무조건 강행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일단 의원총회를 연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데 전체 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양보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협의할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집권 취임하기도 전에 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그것도 특히 금수완박 법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명분에 어긋난다. 지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해서 국민들의 지금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명분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국민의힘 쪽이 그렇게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지금 금수완박 법안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위험의 요소가 너무나 크다. 시간을 두고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에 시간을 두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협의를 해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맡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반부패팀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좀 돼야 된다.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준다면 또 더 준다면 검찰의 보안수사 지휘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정리한다면 민주당이 이런 최강욱을 비롯한 몇몇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 양향자가 폭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전 수사, 송철호 사건 이런 데 걸려들어 있는 뭐 최강욱을 비롯한 이런 의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금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휘둘릴 필요도 없고 양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법안 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편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그 다음 국민의힘 계통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성상납 의혹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지난번 윤리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이 문제를 사실은 흐지부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준석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안건을 올린 것은 어젯밤 늦게 결정을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이준석의 이 성접대 의혹이 팩트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접대를 한 그 기업인이 지금 사기죄로 9년형을 받고 이 감옥에 있는데 그 판결문, 그 검찰 조사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인 데다가 또 최근에 와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고 그 녹취록까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팩트가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둘째,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위다, 다른 사기꾼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허위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이
굉장히 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지금 대응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준석에 제가 자꾸 입증 책임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게 되는데 이 이준석에 대한 이 성접대 의혹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었고 정황상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준석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판결문에도 나오고 검찰 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해명하는 방식은 지금 뭐 대전의 호텔, 뭐 날짜, 접대를 한 사람, 그 중간에서 뭐 심부름을 한 사람 모두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둘 자신의 알리바이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리바이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어요. 이준석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셋째,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이게 지금 선거에서 아주 좋지 않는 악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방선거부터 좀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 또 이준석 대표의 이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의 그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따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문제는 이준석의 해명, 이준석이 어떤 해명을 하는지 이준석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준석의 해명이 어떤 내용이 될 건가가 관심거리입니다. 이준석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명한다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징계로는 뭐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가 있는 것인데 어떤 걸 받거나 경고까지 가장 약한 경고까지 받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제가 거듭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준석의 해명이 이게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나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도 이준석이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아닌 걸로,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팩트 체크부터 하고 자신의 책임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피해를 당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오늘 금수완박에 대해서 중재안이 나왔고 그걸 두고 이제 양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거리고요. 이준석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만큼 이준석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낼 것이다. 어떤 반응을 낼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